60세 이후의 인생은 어쩌면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 일해왔던 직장, 익숙한 수입, 당연했던 보상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스며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은 결코 소멸의 시간이 아닙니다. 돈의 크기가 아닌 돈을 대하는 태도만 바꿔도 우리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벌던 시절과 비교하며 지금의 생활을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돈조차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법, 60세 이후의 지출을 새롭게 설계하는 꿀팁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지출 항목을 나누는 순간 돈이 보입니다. 꼭 필요한 지출 구분법. 나는 아끼고 사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 지출 항목 3분류법부터 실천해보세요. 고정 지출 월세, 보험료, 공과금, 변동 지출 식비, 병원비, 교통비, 불필요 지출 중복된 요금제, 자주 안 쓰는 정기 구독, 습관성 카드 결제.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한 달에 8만 원짜리 IPTV 요금제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TV 보던 시절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뉴스와 교양 채널만 시청하더라고요. 요금제를 바꾸자마자 한 달에 5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이런 새는 돈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어요. 한 달간 지출을 기록하면서 느꼈다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 적어보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먹은 배달 음식 값이 많았어요. 놀랐죠? 기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 작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시니어를 위한 숨은 공공 할인 찾기.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은 8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절반 이상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박 할머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카드를 몰라서 퇴직 후에도 매달 6만 원 넘게 교통비를 쓰고 있었어요. 자녀가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등록해드린 이후로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십니다. 또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안내받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지원 제도들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안 챙겨주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지역에 따라 시니어 맞춤형 카드, 할인 쿠폰, 문화 프로그램도 다르니 한 번쯤 주민센터에 들러서 노인 혜택 다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10분 상담이 1년 예산을 바꿉니다.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3. 심플한 삶이 진짜 부자입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비우는 지혜. 이제는 자식 키우던 시절과 달리 나 혼자 혹은 배우자와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을 둘러보면 여전히 그때의 물건들이 가득하죠. 큰 냉장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레인지, 옷장 깊숙한 정장, 무거운 이불들. 하지만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정돈됩니다. 매달 드는 전기세, 관리비, 유지비도 함께 줄어들죠. 한 분은 30년 넘게 쌓아온 살림살이들을 비우면서 중고마켓에 팔거나 기부를 하셨는데 그때는 눈물 나더니 지금은 정말 홀가분하고 집안이 살아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비우면 비울수록 내 마음과 지갑이 함께 가벼워집니다. 4. 혼자 사는 건 불안하지만 함께하면 절약이 됩니다. 공유와 연결의 힘. 요즘은 혼자 사는 시니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결정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시대죠. 그럴수록 우리는 함께하는 경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네에 있는 복지관, 노인회관, 교회나 성당에는 함께 반찬을 나누는 모임, 중고물품을 교환하는 장터, 소규모 공동 구입 프로그램 등이 자주 열립니다. 한 마을에서는 밥상 친구라는 이름으로
근처 사는 분들끼리 주 3회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음식 비용은 더 줄고 외로움도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연결은 곧 경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 지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여가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경제적 안전망이기도 하니까요. 5. 덜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법.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 마지막으로 절약은 절제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지출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고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시장을 가면 사람 냄새도 나고 지출도 줄어듭니다. 카드 대신 현금 생활을 하다 보면 돈 쓰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요.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하루 소비를 한 줄로 기록하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의식적인 소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쁜 꽃 한 송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작은 그림 한 점이 우리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적은 돈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 후의 삶이 줄어든 수입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 돈을 다루는 태도만 바꿔도 작은 금액으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돈보다 중요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인사입니다.